지구를 한 바퀴 돌듯이 우리 한국 정치의 이 참 후진적인 이것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 사이에 불화와 불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물러나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낡은 구조를 현대화하는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이 있던 변호사가 YS와의 인연으로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또 45세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거쳐서 초대 민선 경기지사로 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16대 총선부터 정치적 시련을 겪었고요. 하지만 또 육성고지에 또 올랐습니다. 두 번의 대선 도전 실패 후 지난해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당선돼 여당 내 또 노동개혁의 선구자. 그리고 오늘 마침 여당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첫 예를 열었는데 그 위원장을 맡은 이인재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직함을 정치권에 입문하신 후에 참 예. 맡았는데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 이 직함은 상당히 좀 또 특별한 의미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예, 처음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노동시장 개혁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셨고요. 예, 또 지금 뭐 우리 청년 실업 대란, 청년 고용 절벽 네, 이게 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일반 실업에 무려 3배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노동시장 개혁 네, 이제 반드시 이번 빠른 시간 안에 이 성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당에서 이걸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네. 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예. 이따 얘기하도록 예. 하고요. 먼저 좀 정치 현안 중에서 예. 가장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13일간의 전쟁이라고 불린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예. 예. 된 그 사건. 예. 이거는 자, 이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누가 자, 단도직입적으로 더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뭐 잘잘못이 아니고 네. 이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예. 둘러싸고 여야 간의 이제 협상 이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5월 달에 이제 협상했을 때도 그 협상 내용이 결국은 결렬돼 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때도 이제 말하자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우리 여당 원내 사령탑인 그 원내 대표가 청와대와 최종적인 그 전략 조율이 미흡한 가운데 네.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6월 달에 두 번째 협상도 결국은 이제 똑같이 청와대하고 최종적인 예. 전략 조율이 미흡한 가운데 이제 협상을 타결시켜가지고 그러면 이병기 비서실장과 유승민 원내대표 두 명 모두에게 좀 책임이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 이병기 실장 개인이 아니고 그건 뭐 예.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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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자리를 조정. 예,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제 우리 원내 대표는 네. 아주 중요한 협상 전략은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잘 못된 데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한 것이고요. 그건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 그러나 유승민 원내 대표는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도 돕고 다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비토 거부권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당청 관계가 예. 어떻습니까? 당청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마쿠에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하반기 전국에는 당청 관계, 당정청 관계는 좀 문제 없이 굴러갈 예, 거라고 뭐 보십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예. 이제 여당의 원내 사령탑 이제 항상 청와대하고 물밑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빈틈없이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네. 안건들을 잘 예. 타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예. 더 잘 될 겁니다. 예. 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예. 의원 수를 늘리자 이 얘기가 예.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왔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네, 저도 보고 뭐 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안을 발표했는데 예.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00명인데요. 국민의 대표가 300명입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일본이 인구가 1억 3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465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중의원이.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이제 통일되면은 인구 비례로 보면 지금 북한에서 한 150명이 충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450만. 근데 통일되더라도 인구가 8천만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일본이 5천만이 더 되는데도 우리보다 지금 뭐 그 정도 숫자고요.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인구가 3억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원 국민의 대표인 하원이 435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많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앞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해가지고 지방정부하고 지방의회에 더 많은 일을 주는 개혁을 해야지 국회의원 숫자 늘려가지고 자꾸 비대화하는 것은 뭐 우선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네. 오랜 정치권 생활에서 본 경험으로 그러면은 예. 야당도 상당히 전략이 있는 예. 그런 집단인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좀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대1로 새로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예. 되니까 지역구 특히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압력이 오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다고 지금 비례대표를 함부로 줄이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아마 정원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압력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지 예.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예. 여야가 예. 지금 진실 공방을 한참 벌이고 있는 예. 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예. 구입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그렇습니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국가의 중요 사안으로서 인식을 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파헤칠 건 파헤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정원이 이제 해킹 프로그램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세계 37개 나라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정치 쟁점화하는 나라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정원이 이제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그런 경험 때문에 자꾸 지금 민주화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예. 일부 뭐 야당도 그렇고 일부 세력들이 국정원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국정원 직원이 그 해킹 프로그램을 악용해가지고 예. 위법한 사항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비밀 그 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서 아주 비공개적으로 잘 그 통제하고 추궁하면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중추 신경 조직 아닙니까? 우리 예.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네. 국가 안보 위협이 뭐 사방에서 밀려오는데 이거를 지금도 쉬지 않고 여기하고 싸우는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이런 국정원을 자꾸 흔들고 예. 약화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네. 이 의원님은 여의도에서는 불사조라는 별명으로 예. 불리는데요. 특히 이제 1997년에 대선에 이제 도전하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예.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키도 1cm도 차이가 안 난다라고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점 때문에 그때 그렇게 선거 후보로 좀 내세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의 최대 덕목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서 자신을 다 불태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 누대로 이 숙명처럼 내려온 이 가난을 극복하고 예. 이제 근대화된 나라로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 또 국민들이 당시에 그거야말로 정말 바라는 바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모든 혼신의 그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시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어디 가서나 제가 네. 이 산업화의 아버지, 근대화의 아버지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하시면서 예. 어떤 걸 하나 좀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자 정치인 예. 이인제 이걸 하나 이제 내세우십시오. 정치인은 뭐 자기 개인의 그런 욕망이 아니라 시대가 부여하는 소명을 받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가 분단, 광복 이제 동시에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예. 이 아직도 이 분단 체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게 손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드시 이 통일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도자들은 예. 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자신의 정치적 에너지를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래 전부터 네. 그것을 통일에 위해서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 예. 차기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는 혹시 생각이 또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뭐 이 많은 그 시련과 역경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예. 정말 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서 대성장의 시대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많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실업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걸 다 일거에 해소하고 아주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데 저의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런 꿈을 버리시지 않은 거죠. 사람은 네. 어머님 뱃속에서 네. 생명을 얻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존재 아닌가요? 예. 네. 예. 자, 그러면 차기 대통령감의 어떤 조건이랄까 갖춰야 될 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이 이 좁은 남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예. 자, 통일된 한반도와 예.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좀 우뚝 일어서는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예. 이건 뭐 저나 또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그 분석 예측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네. 통일이 되면 한 2050년 경에 가면은 우리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 한국의 국가 경제력이 예. 독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통일 한국은 이 갈등으로 점철된 동북아를 통합하는 EU처럼 통합하는 그런 구심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이 의원님이 이제 인터뷰 처음에 자 예. 정치 지도자는 그 시대의 소명을 담당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 것도 하나의 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마침 첫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제 현대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 물결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그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했던 게 97년에 IMF 외환 위기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개혁이 모든 이 정치의 화두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뭐 이 또 다른 여러 분야 예. 개혁은 그 경쟁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공공 분야하고 노동 시장은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낙후된 게 지금 정치, 정부, 공기업 이 공공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 노동 시장입니다. 그런데 노동 시장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중 구조 때문에 말하자면 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 새로운 투자나 또 기존 경제 활동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역량이 소진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해가지고 빨리 우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고용 절벽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부터 야당은 논의를 지금 하기도 전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임금 피크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정부와 또 여당이 살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나 이제 야당도 또 노동계도 경영계도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이 지금까지 정체돼 왔는데 예. 이거를 이제 새로운 이 선진화된 노동시장으로 변모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나 방법, 절차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노사정 위원회도
다시 재개해가지고 노사정 간에 예. 더 긴밀하게 토론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개혁 입법 안도 이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도 함께 말하자면 전략적인 대화 협상에 나서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이건 뭐 어느 뭐 노조나 경영계 어느 일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새로운 규범이라든지 새로운 질서가 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은 뭐 이제 다 좋아지는 거니까요. 예. 당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 선거에서 내년 선거에서 지더라도 노동 개혁은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저는 그 말을 예. 믿지를 않거든요. 선거에서 진다고 하면서 어떻게 노동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예, 저 같은 선거에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그만큼 이제 우리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선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손실이 되느냐 이거는 뭐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예. 이제 독일의 그 슈레더 총리도 이제 8년 집권했어요. 그런데 이제 길게 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두 번째 임기에 가가지고 이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해가지고 자기 정권이 8년 단기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해고를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이 개혁을 추진한 정치 세력은 그 당대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대표께서도 하여튼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화급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반드시 이번에 추진을 해서 성사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뭐 조금도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우리 입장입니다. 네. 최연소 노동부 장관한 경험을 예. 좀 잘 살리셔서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예. 또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제가 예.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